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네. 어느새 한 주의 거래일 마지막입니다. 참 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죠? 뭐 아무래도 시장이 뭐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한 6일 근무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어제가 금요일 같은 느낌이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특집 방송하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어제 그러셨잖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갑자기 여쭈셨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힘듭니다. 참 현기증 나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네. 어제 시장이 뭐 장 초반에는 잘 가네 싶다가 네. 장 후반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뭐 반발 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뭐 이제 뉴욕 증시가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니까 그래도 어제 좀 심하게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돌림 시도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좀 정강후약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반도체가 그랬죠. 장 초반엔 그래도 전일에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에 좀 이제 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장이 좀 이제 진행이 될수록 힘이 빠져가지고요. 일단 뭐 전강 후약으로 그렇게 흘러갔고요. 뭐 근데 혼조세로 뭐 일부 종목은 또 오르기도 했으니까 뭐 혼조세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2차 전지도 좀 셀업체 중심으로는 좀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 군집성은 많이 흐려지는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9월 들어서 좀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폐하마켓도 있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좀 선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왜냐하면 또 이제 세럼 같은 거 있으니까 네. 뭐 명절 전후에 좀 일단 챙겨놓고 보자 좀 이런 심리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바지 쪽이 계속 9월 들어 좀 무거운 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제 어제 좀 그래도 오른 섹터를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쪽이 좀 움직였었고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한 테마도 좀 올라갔지만 뭐 네이버나 이런 대형주들도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소비주, 게임주.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좀 안 올랐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어제 좀 빠진 섹터를 보게 되면 뭐 조선, 방산, 전력. 또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좀 시장이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그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사더라도 싼 거 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누구도 아직 속된 말로 안 해먹은 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좀 이제 제한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어제 반바지 안에서는 반도체 부침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 나서줬는데 뭐 원체 많이 빠졌었다 보니 뭐 그래도 아쉬운 네. 흐름이었었고요. 반바지 안에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반도체 그 안에서 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어제 온기가 퍼졌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장중에 한 6% 넘게 튀더라고요. 네. 그때 종목으로 또 말씀 주시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지금 시작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무거우니까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 당장에는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기대감은 좀 낮춰놓고 보자. 그러나 네. 중간중간에 반도체가 반등 시도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오는지를 예의주시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제를 갖다가 그동안 많이 해먹었던 HBM3 쪽이 아니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쨌건 반도체가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쪽은 온디바이스 AI 쪽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착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게 힌트인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힌트를 두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 SK 하이닉스 좀 장중에 좀 급등 시도를 하면서 좀 반전을 좀 모색을 했는데 어제 그래도 조금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4일날 이제 8% 이제 급락을 하고 어제 3%밖에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 탄력은 확실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이고 또 아래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4일, 그러니까 그저께 7% 급락하고 어제 추가 또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HBM3 쪽은 그러니까 좀 반전의 실마리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것만큼은 좀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HBM3 쪽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어제 시장 상황에서도 좀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어제 LG전자가 굉장히 좀 약진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4.8%. 자, 반도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내에서 지금 LG전자가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물론 뭐 지주회사 LG에서 뭐 저기 그
이제 지분 매입한다 뭐 이런 뭐 가십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LG전자는 그동안 오른 게 없는 종목이죠. 그죠?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 요즘에 선전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하나 딱 꼽자면 역시 가격이다. 근데 LG전자가 어제 4.8% 올라가고 9월에도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5% 정도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아래는 진짜 이거는 뭐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 LG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얘가 어제 장중에 6.6%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OLED나 LCD 패널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OLED 패널 어디에 들어가요?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잖아요. 디바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제 주식 인생에서 저랑은 궁합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 픽할 생각은 없는데 LG 전자가 그럼 LG 전자가 당연히 저는 그래서 LG 전자만 계속 줄창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마저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정도면 조금씩 이제 그런 색깔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힌트를 삼아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쪽의 흐름이 좋으니까 어제는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AI 소프트웨어. 네. 디바이스에 결국에는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려면 소프트웨어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 테마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좀 테마적 시세가 나타나고도 있지만 어제 보시게 되면 네이버도 어제 장중에 2.7%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한글과 컴퓨터가 어제 일단 장중에 11% 급등 시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인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군집성이 더 이제 확대돼 가지고 시세 연속성이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논리를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와 AI 소프트웨어가 일단 친구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쪽이 확대가 되면 소프트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좀 이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나 AI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그냥 가격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르는 거 보면 아 가격이 좋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확실히 HBM 쪽은 눈길이 안 가고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해졌죠. 온 디바이스 AI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흐름이 물줄기가 이어졌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탑픽이었잖아요. 네, 우리 네. 부장님의 탑픽 어제 또 리포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이익 낼 거다. 네. 키움증권에서 정말 우호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주목을 했지만요. 네. 목표가 34,000원 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34,000원. 주주환원 쪽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아무튼 뭐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테마에 한 번 정도 좀 불을 뿜어줬으면 하는 네. 마음도 내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뭐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자체가 사실 뭐 가는 쪽도 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7만 원 이탈이 됐었고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센티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리 반도체 대응 전략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흐름 파악해야 되는 예, 건가요? 요 화면을 보면서 또 힌트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전기전자 차트예요. 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에 자, 이 전저점하고 지금 저점하고는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도 제가 해설을 해드렸지만 다 8월 5일 전저점을 위협받거나 이탈했거나 네. 이런 흐름인데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의 공간이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다른 쪽에서 무언가 덜 빠질 것이고 다른 쪽에서 무언가 지탱해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지탱하고 있는 이 공간은 누가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LG전자가 해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온디바이스 AI 쪽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HBM3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힌트라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뭐 미국의 좀 금리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매크로 쪽도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반도체가 비로소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안정됐을 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계속 하락하고 얘들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아마 반등 시도는 할 건데 그 구간에서 무엇이 더 이제 탄력 있게 갈 것이냐에 대한 힌트는 지금 시장이 좀 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역시 좀 온디바이스 AI 쪽을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누누이 뭐 이제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네. 뭐 여기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덕산 네오릭스, LG 이노텍 등등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주가 먼저 추세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세 종목 위주로 일단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 종목 관심 포트에 넣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소비주 체크해 볼 건데 우리 이틀 전이었나요? 소비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통 그리고 화장품까지 네. 점검 들어가 봤었고 근데 어제 카지노가 네.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네. 카지노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강원랜드는 언제 이렇게 간 거예요? 신고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카지노주가 일제히 좀 이렇게 특징주로 거론이 되면서 저도 뜬금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좀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어제 장중에 무려 13% 급등을 했는데 저도 사실 강원랜드 어제 그렇게 거론되고 차트를 봤어요. 저도 소비주 쪽을 좋게 보면서 이래저래 좀 이게 어느 쪽까지 확대될까 해서 뭐 항공주나 여행주까지도 다 뭐 캐치하고 있었는데 카지노주까지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강원랜드가 이번 달만 무려 지금 23% 상승을 했고 네. 지금 사실 지금 거의 뭐 한 달 동안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좋아요. 물론 너무 놀랐어요. 어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규제 완화, 그러니까 강원랜드 업장 그 이제 면적도 넓히게 되고 또 이제 그 슬롯 머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더 이제 대수 늘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팅액을 원래는 1회에 30만 원인데 3억까지. 아 그렇게 예,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멘텀이 돼서 강원랜드가 이렇게 어제 팍 튀었는데 미리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GKL 같은 경우가 어제 또 장중에 9% 올랐고 파라다이스도 어제 장중에 7%.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제 그 정부의 어떤 규제 어떤 완화 쪽은 강원랜드의 사실 맞춤 완화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그 카지노주들이 동반해서 이렇게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좀 반응했던 이유 물론 이제 그 어떤 정부 규제 완화라는 제목이 있긴 하지만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격. 가격적인 가격, 부분. 그냥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쪽에서 재료가 붙으면 강하게 튀는 것이고 네. 가격이 좋은 쪽에서 재료가 없으면 버티는 것이고 지금 시장은 좀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카지노주만 움직인 게 아니라 요즘에 소비주 전반에 군집성은 좀 확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위에 거는 BJF 리테일, 아래 건 현대백화점.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이제 소비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린 것들인데 BJF 리테일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어제도 지금 2% 상승을 했고 현대백화점은 어제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무려 5% 가까이 상승 시도가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주 전반에 군집성이 확대가 되고 이것이 카지노주까지 자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챙겨보자면은 뭐 이제 항공주나 이런 네. 쪽 여행주도 좀 자극을 받기는 했는데 일단 군집성이 좀 확대되는 측면에서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소비주 안에 카지노도 있고요. 우리가 확인했었던 유통 화장품도 있었고 말씀 네. 주셨듯이 항공이나 여행도 낄 거고요. 네. 소비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이제 간다. 네. 지금 시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대응은 어디가 가장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카지노주가 어제 유독 강했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거 더 가나 싶어서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실 테지만 저는 오히려 카지노 쪽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힌트를 확장하자면 자 BJF 리테일이나 현대백화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좀 BJF 리테일의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이런 이제 구간이고 네. 현대백화점도 좀 주춤하다가 어제 조금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통주 내에서 또 BJF 리테일은 이익 방어, 그 현대백화점도 이익 방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뭐 좀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방어주 기능도 할 수 있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힌트를 확장하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난 조금 그래도 좀 단기 수익을 노리고 싶다 할 때는 저는 항공주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 마감이기는 했는데 네. 어쨌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전후에서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비컷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 쪽에서 대표적으로 좀 민감도가 높은 건 소비주 내에서도 역시나 이제 항공주이기 네.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장중에 5% 올랐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좀 상승 반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6%대 상승했는데 9월에 이제 어제 비로소 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물론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여러분들 이제 메뉴판 정해졌죠? 난 좀 슴슴하게 가고 싶으면 역시 대한항공일 테고. 네. 난 좀 그래도 나는 고춧가루 좀 칠 거야. 난 청양초 좀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에어 쪽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진에어 쪽이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강화됐을 때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유입되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건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비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좀 항공주 쪽을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메뉴는 정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진에어 그죠? 입맛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에어겠고 최선호는 그럼 유통, 예, BJF 유통 쪽. 리테일과 현대백화점 말씀 주신 거고 예. 차선호주, 세컨픽으로는 네. 항공, 그렇죠. 대한항공은 조금 네. 묵직하게 가는 맛이 있고 예, 예. 진에어 말씀 주셨고요. 원체 네. 이제 환율이 어제 장중에 한 10원이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원화 가치 강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 이 항공주 쪽으로도 눈길 줘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게임주가 또 가더라고요. 네. 우리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 확실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주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저는 사실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소외됐던 테마 중에 대표적인 것들 뭐 이제 로봇, 게임, 원전 아주 그냥 갈랑말랑 가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반 경직은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사실은 크래프톤은 제가 원체 가격이 좀 계속 너무- 신고가 행진이어서 네.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립니다만은. 크래프톤이 이제 우상향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아래는 이제 NC 소프트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그 조정폭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하반 경직성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8월을 지금 블랙몬데이 저점 근처도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하반 경직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물론 크래프톤은 뭐 예외로 치지만 게임주를 뭐 NC 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역시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의 공통점은 역시 가격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유력 후보로 저는 네. 여전히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크래프톤이 어제 뭐 장중에 6%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NC소프트도 뭐 장중에 4%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짝반짝 오르긴 하지만 이제 추세를 좀 잡는 쪽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모양인데 어쨌든 게임주 쪽도 어떤 가격 메리트와 방어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순한 맛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고요. 크래프톤은 번외입니다. 그죠? 네. 크래프톤은 떼어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게임주 지금 자리 대응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까지도 좀 눈길 접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 보면은요. 다시금 이제 화면을 보자면 역시 뭐 일단은 그러니까 NC 소프트와 이제 넷마블 위주로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올라갈랑 말랑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좀 조정받아서 좀 나은데 NC소프트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의 뭐 셀트리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야금야금 올라갔다가 좀 주저앉는 뭐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플러스 뭐 신작 기대감 여전히 뭐 그런 기대감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하나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상장된 시프트업이 이게 공모가가 6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공모가를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시프트업이 이제 조만간 또 오버행 이슈가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시프트업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좀 게임주 전반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안 섹터를 찾고 대안 수급을 좀 우리가 찾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돼서 이제 반바지가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녀석들이 색깔을 더 짙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좀 관심권에 두고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서 일단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 공격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은 아니십니다.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을 만큼 지켜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게임주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요? 그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장 초반에는 조금 급등하는가 했는데 여전히 이제 좀 이제 힘이 빠지는 모습. 어제 우리 시장과 좀 비슷했는데 역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그 고용 보고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다시금 지표가 부진하면서 아래 공포를 다시 좀 끄집어내려는 네.
요런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연준의 B컷을 사실 압박하는 저는 그런 포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역설적으로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그냥 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B컷의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문득 해봐요. 왜냐하면 주 초반에 그런 흔들림이라는 것이 연준의 좀 B컷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용 보고서 쪽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면 이제 9월에 이제 뭐 추석 전후잖아요. 그때 좀 B컷으로 시장이 좀 급물살을 탄다면은 오히려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나리오로 두고서 이번 주말 좀 뉴욕 증시와 이런 좀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늘도 어제처럼 그랬듯이 오늘은 좀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쪽. 그러니까 뭐 무리한 대응은 좀 자제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 일단은 뚜껑 열어보고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진짜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